지금 이미 다음에 봐야 될 산업 업종들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세 개로 줄인다면 저는 일단은 요즘 2차 전지의 폭등에서 느끼신 게 있어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정배열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절대 손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 그 한국 시장 뭐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반도체가 이제 그동안 주도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반도체가 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아직 뭐 바닥에서 살아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요즘 자동차들의 흐름이 좋잖아요. 앞으로의 이 시장 어떻게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지금 이미 다음에 봐야 될 산업 업종들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게 바로 요즘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이 전조 증상이라는 건 무조건 나오거든요. 2차 전지도 요즘 여러분들이 막 2차 전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오른 것처럼 하지만 전조 증상은 계속 나왔었어요. 2018년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급등할 때도 2차 전지가 플랫폼 쪽보다는 급등의 퍼센트가 낮아갖고 주도주가 아니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삼성 SDI랄지 에코프로비엠은 그때도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짧게는 하루 이틀 먼저 이렇게 움직였다가 쉬었다 다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섹터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요 세 가지 산업들은 최근 한 2, 3주 동안 한 번씩 계속 들썩들썩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원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움직임이 없었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EUV 관련주들은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올해 들어서 AI 관련 반도체주들도 상승률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EUV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요 세 개랑 키워드가 얽힌 애들은 올해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았던 건데 이들이 이제 삼성전자 감산 얘기 나오면서 한번 꿈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꿈틀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주목은 해야 된다.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미리 좀 예측 매수가 들어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전략에 내가 한 5분의 1씩 5산업을 산다면 반도체는 5개는 분명히 낄 수 있는 3개는 낄랑말랑하지만 5개 정도에는 무조건 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는 포트폴리오를 산업으로 해 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반드시 껴야 되고 반도체도 이제는 확실히 껴도 되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차트 자체도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테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면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3월 말 들어서면서부터 좀 보면은 현재 주가 5일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정배열로 바뀌었고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리고 전저점도 계속 높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대장이니까 대장이 안정적으로 전저점을 높이고 정배열로 전환을 했다라는 건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감산해서 그게 약간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자동차도 사실은 2차 전지를 만드는 완성차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가 있잖아요. 2차 전지 시대가 왜 왔습니까? 테슬라 때문에 왔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를 뭐 어디다 쓸 거예요? 테슬라에 넣으니까 2차 전지 산업이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굴지의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좋은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중에 전기차 생산 몇 위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며칠 전이죠. 원래는 몇 주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생산에 뭐 몇십 조를 쏟아붓는다. 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러면서 꿈틀꿈틀 된 애들이 현대차 그룹주 애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 꿈틀댔고 또 그 아랫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그렇죠. 뭐 SL, 뭐 한원시스템 그리고 그때 15% 올랐던 종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자동차 부품주들 애들이 또 뭐 3%, 5%, 10%씩 올랐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더 넓게 본다면
결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2차 전지주들이 잘 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자동차들이 팔려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 거지 2차 전지를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자동차의 2차 전지가 가장 원가가 비싸긴 하지만 새로운 전기차들이 앞으로 전 국민이 타야 된다면 그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들이 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이 꿈틀댔거든요. 거기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산업적으로 그 섹터에서 주가가 안 오르는 섹터는 어디니 했을 때 사실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코로나 이후 지금 3년 동안 전저점, 코로나 저점, 거래소 지수 1400포인트대의 저점을 깬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상승장 뭐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제약바이오도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6월부터 지금 1년 반을 빠졌잖아요.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금리 인상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 산업이 제약바이오주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로금리일 때 성장주가 좋단 말이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가 나쁘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성장주의 대명사가 사실은 제약바이오주인 이유가, 성장주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실적이 없어. 돈을 못 벌어요. 네, 지금은 그냥 적자야. 근데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로 나중에 뭔가 한 방에 나올 것 같아. 어찌 보면 이게 성장주고 이게 기술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있으면 실적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애들이 성장주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는 그야말로 실적 없는 성장주죠.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에 오를 턱이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시기인가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물이고 뭐 올해 연말에 한다, 내년에 연초에 한다라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또 요즘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약간 한 몇 조짜리, 한 3, 4조짜리 제약바이오주들부터 거래소의 제약바이오주들 꿈틀꿈틀 대고, 또 코스닥 쪽에서도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산업 간의 키 맞추기,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산업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네. 저는 사실은 모든 채널이나 뭐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전기차 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늘 해요, 늘. 아, 저희 집,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지하 6층에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10대 한 대도 없어요. 아, 아직도 많지 않다. 10대 한 대도 없죠. 제 주변 우리 직원들이나 친구들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진짜 제가 본 거로 한 3명 있는데, 그럼 제 지인이 3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명 중 1명 진짜 탈까 말까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전 국민이 타려면 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 산업, 2차 전지 산업은 성장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 산업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성장성이 5년 동안 10배가 가야 되는 성장성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5년 동안 10배를 가야 되는데 1년에 10배 갔다? 그러면 다시 조정받았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이 성장 산업인 건 누구나 아는데 최근의 코스닥 차트가 급등주 차트로 바뀔 정도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야,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 공감대는 저는 찬성하고요. 그럼 그 공감대는 단기 조정이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도 제가 지수가 하락장은 끝났습니다. 네. 상승장인데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의 주도 섹터였고 또 그 주도 섹터의 주도주였던 애들이 단기 급등을 했어. 근데 앞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뭐 짧게는 2주 또는 한 달 이 정도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언정 매일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원래 그 성장주 투자를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쓴 책 제목이 성장주의 투자.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아까 뭐 포트 3개를 가져간다고 하면 네. 꼭 담아야 되는 게 2차 전지하고, 5개라면 뭐 반도체도 담지만 네. 3개라면은 뭐 반도체는 안 담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3개로 줄인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2개는 뭘까요? 만약에 3개로 줄인다면 저는 일단은 뭐 2차 전지는 지금 추세상으로 워낙 좋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관심이 쉽게 꺼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모두가 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면 조정 올 거잖아. 근데 진짜 왔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13% 올랐어. 이 얘기는 계속 오르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쨌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2천 종목 중에서 아무거나 선정하는 것과 2차 전지 섹터에서 선정하는 건 분명히 승률이 다를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네. 2차 전지 산업은 뭐 세 개 섹터를 하더라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는 확실한 거는 저는 뭐 로봇 AI를 묶어서 로봇 AI를 그냥 한 통으로 쳐서 왜냐하면 걔네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시총도 크지가 않으니까 뭐 합쳐봐야 뭐 한 50개니까 로봇 AI에서 좀 좋은 종목들도 내 포트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 지금 자동차나 제약바이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로봇 AI를 제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정보력과 판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당연히 기업이겠죠. 네. 그럼 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 우리 개인 투자자보다 일반인들보다 앞으로의 성장 산업, 그 성장 산업에서 자기 회사들이 어떤 섹터에서 어떤 기술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살아남을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들은 그 기업들이 생사가 걸린 전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게, 훨씬 발빠르게 대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AI와 로봇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AI는 지금 뭐 애들끼리 서로 뭐 대학생 두 대학에서 배틀 붙은 게 AI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배틀을 붙었죠? 구글하고 MS가 배틀 붙었던 거의 거죠. 뭐 아마존도 뛰어들고 다 뛰어들 겁니다. 메타도 앞으로. 뛰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아닌 미국의 탑10 안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세계 탑10이거든요. 그럼 세계의 탑10 안에 있는 기업들이 뛰어든 게 AI이기 때문에 이건 뭐 AI는 작전이야. AI는 실적도 없어.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AI들이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전기차가 팔리니까 2차 전지가 시작이 되고 그 종목들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들이 20배, 30배, 50배 오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AI가 미국에서 태동을 하고 태동의 단계는 지났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챗GPT라는 용어를 모르는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AI 기술들도 분명히 쓰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쓰임이 다 있어서 그 수많은 50개 종목, 100종목의 2차 전지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이 생긴 것처럼 지금 현재 AI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그 기술들도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AI를 뽑는 거고, 두 번째는 로봇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국한을 시켜도 돼요. 사실은 미국의 대기업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더 로봇에 좀 생사를 건 전략 산업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 생각나는 기업들이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연초부터 인수는 정확히 인수는 아니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투자를? 500억 유상 증자를 했고 추가 투자를 한 번 더 했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2천억, 3천억 가던 회사가 1조 5천억까지 그냥 6, 7배가 떴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우리 로봇 산업에 뛰어들 거야라는 걸 그냥 돈으로 보여준 거죠. 뭐 몸으로 보여줬다는 표현보단 돈으로 보여줬죠. 그다음 L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료 나오기 이전에 LG는 이미 로보스타라는 코스닥의 상장사를 M&A에서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또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8% 지분 투자를 했고요. LG전자도 구광모 회장이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은 전장산업하고 로봇산업이다. 그래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를 없앨 때 대놓고 청사진을 밝혔거든요. 요 인력과 자금을 로봇과 전장사업, 자율주행에 쓰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LG도 뛰어들었죠. 그리고 현대도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미 인수를 했고, 그렇죠. 최근에도 또 뭐 한두 개 더 M&A 한다 그래서 뭐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감속기라는 로봇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있는데 현대에서 감속기 관련 로봇 M&A 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재료 나오면서도 올랐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들 다 나왔네요. LG, 삼성, 현대.
거기다 SK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결국은 로봇은 우리나라에 아까 말했던 돈 많고 자금력이 있으면서 정보력이 뛰어나고 실행력이 있는 기업에서 점 찍은 산업이 로봇 산업이니까 주식 투자자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네. 그래서 저는 AI 로봇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뭐 전기차 산업, AI 로봇 산업. 그리고 뭐 하나를 더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정도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적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요즘 실적이 안 좋아졌다 해도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 평균 퍼보다 훨씬 낮은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삼박자를 하니까 또 세무사니까 재무제표도 100% 다 보고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재무제표를 뭐 2천 종목 전 종목 다 봤겠죠. 다 봤는데 그 산업의 특성상 야, 이 회사 재무제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성장성은 높지만 과거까지 딱 현재까지 분기 재무제표 뭐 작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로 이 회사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2차 전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고 지금 성장을 진짜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딱 최근 분기 재무제표까지만 딱 봤을 때 반도체에서는 아무리 뭐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았고 메모리가 안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매출액이 5년 연속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이 30%면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베이스로 가치 투자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산업 중에는 반도체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야 나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 재무제표로는 안 움직이는 것 같던데 하루에 상한가가 한 5개씩 나오거든요. 상한가 5개를 보면 사실은 다 재무제표는 이상해요. 좀 우리 소위 좀 허접한. 네, 이상합니다. 근데 막상 찾아보면 재료로 상한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료 매매랄지 단기 매매랄지 뭐 이런 추세 매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좀 꿈틀꿈틀 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못 오른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키맞추기가 진행되면 제약바이오주에서 약간 스타가 탄생할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번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주니까 뭐 요 정도 업종이 우리가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말씀해주신 그 업종 좀 이렇게 들어봐도 설득력이 참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섹터를 알겠는데 그럼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왜냐면 그 섹터 내 주식도 뭐 수십 개 이상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준은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을 쓴 것처럼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또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박자는 뭐냐면 재무제표, 재료, 차트 세 가지가 다 좋은 종목을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저는 재무제표라고 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간략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이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이런 거 그냥 제껴버리세요. 적자가 지속되거나 또는 매출액이 줄고 있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익이 늘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한 20% 이상 정도, 부채 비율은 100% 미만, 근데 퍼가 뭐 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인데 퍼가 뭐 한 10, 15, 20 정도? 왜냐면 10 미만이 이렇게 좋을 리는 없거든요. 10 미만인데 퍼가 10 미만인데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뭐 30%다? 당장 샀어요. 없을 겁니다. 있으면 당장 샀어요. 영업이익률이 30%고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퍼가 10 이하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런 좋은 기준들은 한 퍼가 한 10에서 20 사이 요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걸 일단 제가 뭐 반도체를 사던 전기차를 사던 그런 재무제표를 1차 걸르고, 그럼 예를 들어 그 섹터에 한 30종목의 후보가 있었다면 첫 번째는 재무제표에서 걸르고 두 번째는 차트죠. 그럼 차트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정배열을 좋아하시거나 역배열을 좋아하시나 건데 요즘 2차 전지의 폭등에서 느끼신 게 있어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정배열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렇지. 정배열이라는 거는 오늘의 주가가 어제의 주가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추세 매매자기 때문에 예전부터 강의를 할 때 그런 강의를 해요. 추세 매매는 오늘이 제일 비싼 거다. 그걸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오늘이 제일 싼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세 매매라는 거를 믿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소비 심리랑 똑같아요.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이게 앞으로 오를 걸 내가 사는 거의 개념보다 우리가 보통 돈을 쓸 때 소비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비할 때 어떻게 하죠? 10군데, 20군데 검색해 보면서 제일 싼 데를 찾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 차트를 딱 보면 한 달 전보다 지금 이렇게 비싸다고? 절대 사고 싶지 않죠. 비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 네. 아니 내 친구는 10,000원에 샀는데 나보고 20,000원에 사라고? 내가 미쳤어? 그래서 올라간 거 절대 못 삽니다. 반대로 싸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소비자의 심리로 내 친구는 10,000원에 샀는데 나 5,000원에 살 수 있어? 사게 됐죠.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이 역추세 매매를 하게 돼요. 역배열을 좋아하고 정배열을 싫어하는. 근데 요번에 2차 전지의 급등에서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배열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잘만 타면은 2배 오른 게 2배가 더 갈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에서 먼저 걸르고 그럼 그 다음 이제 한 예를 들어 50종목에서 재무제표 안 좋은 거 빼면 한 10개, 20개 남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정배열, 역배열 차트를 좀 보면 또 이상하게 찌질한 차트들이 있어요. 못 오르고 막 그럼 그런 것도 빼면 한 5개 남을 겁니다. 이제 나머지 그 5개는 재료 검색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스케줄 매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재료가 죽은 재료가 있고 살아있는 재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회사가 오늘 무엇을 발표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재료가 돼버렸죠. 그렇죠. 근데 어떤 회사가 언제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정이다는 꼼꼼한 사람들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스케줄 매매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겠네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나중에 나오겠네 하고 지나가는 거. 근데 꼼꼼한 사람들은 이게 언제쯤 나오겠지? 그럼 내가 언제쯤 그때부터 한 2주 전에 사면 되겠지? 이런 게 스케줄 매매예요. 네. 그래서 스케줄 매매의 대명사가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초에 가장 큰 행사가 라스베가스 CES 행사입니다. 그게 1월 초에 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1, 12월부터는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색해서, 라스베가스 CES에 이런 기업이 참가해? 그럼 내가 2주 전에 사놔야지. 그러면 막상 CES 참관기 같은 거 막 경제기사에 엄청 나와요. 근데 그 기업이 탁 나왔다. 이 기업의 기술력이 라스베가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럼 상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미리 산 사람은 상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재무제표 봐서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높은 거 부채 비율 낮은 거 퍼 낮은 거 그래서 그게 뭐 한 10개 추려졌다면 정배열 차트 이쁜 거 또 5개 추려졌다면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하신 알고 나면 또 간단한데 이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는 건데 어떻게 말씀하신 그걸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실수하지 않는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수라는 건 예를 들어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최근에 어떤 주식에서 실수가 있었나? 저한테 사실 실수는 정말 매매 클릭 실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클릭을 하는데 10주를 사려고 했는데 100주를 사거나 또는 매수를 누르려고 했는데 매도를 누르거나 저한테는 그 정도가 저희 투자에서의 실수지 나머지에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은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하고 그 루틴을 지켰으면 결과가 이익이 나면 뭐 성공이고 손실이 나면 실패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평균값으로 가는 거니까. 평균값으로 내가 탑다운으로 산업을 분석하고 그 산업 내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하고 그 탑픽 종목을 정확하게 내가 매수 타임에서 매수하고 내가 원할 때 손절매라든 이익을 하든 매도를 했다면 그 과정이 성공이기 때문에 수익 난 종목은 성공, 손실 난 종목은 실패. 그러면은 손실 난 종목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하죠? 손실을 내면 안 되니까 물타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 손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계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한 종목에서 수익을 그럼 100종목을 다 이익을 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다고. 워렌 버핏도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종목을 샀다 팔았다 했다면 그중에 60종목, 70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30종목, 20종목에서 손실이 나면 계좌 수익이 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루틴을
쭉 갖고 가면은 뭐 실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실수보다는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실력이 별로 없다. 왜냐? 제가 지금 말한 한 3가지 루틴 정도가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의 열쇠라고 보거든요. 어떤 산업을 사야 되는지. 지금 오늘 저는 사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25년 주식 투자하니까 그냥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 그냥 저는 좋다는 거 말이에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선택에서 첫 번째 선택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저는 산업 선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걸 우리는 탑다운이라고 하고 요즘에 정확히 느끼셨을 거예요. 2천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산 것과 2차 전지 산업에서 한 종목을 산 것, 또는 로봇에서 한 종목을 산 것, AI에서 한 종목을 산 것은 완전히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산업 선택이 먼저라고 보고요. 그럼 산업 선택을 하기 위해선 늘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겠죠. 오늘 어떤 대형주들이 움직였는지, 또는 미국에서는 어떤 대형주가 움직였는지, 아 요즘 이 산업이 좋네, 산업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산업 내에서의 탑픽 종목을 삼박자가 좋은 종목으로 고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네. 보통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닌 실력인데, 실수라고 그냥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 한 종목만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주식은 수익률 게임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는 게임이에요. 수익률 게임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이 몰빵하면 돼요. 몰빵이 수익률이 제일 높으니까. 네. 하지만 수익률이 제일 높은 만큼 위험도 제일 높습니다. 그건 야 네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요. 재무관리가 만들어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이 높은 거예요. 한 종목을 사면 굉장히 높은 희망 수익률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희망 수익률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전 투자 자금이 빵원이 되는 걸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투자 계좌 빵원 돼도 돼. 몰빵하셔도 됩니다. 근데 빵원 되면 절대 안 되시는 분들은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관리해서 적정 넘버, 뭐 5종목, 7종목 적정 넘버를 선정해서 그 종목에 n분의 1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3가지 산업을 선정하고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실수는 매수 매도를 착각해서 하는 실수 말고는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늘려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시적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돈 버는 습관 혹은 투자 어떤 원칙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신 원칙대로 한번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게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 룰을 따르면 돈을 벌게 돼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차분하게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어떤 주식을 현재 들고 있는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정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